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자랑스러운 호남을 만나보는 호남인의 진행자 배종호입니다. 오늘은 행복 디자이너라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도대체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20년 넘게 행복한 월요 편지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면서 스스로 행복을 발견하고 그 행복을 나누며 살아온 행복 디자이너, 사단법인 행복 플랫폼 해피허브의 김재은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직업이 행복 디자이너. 네, 뭐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행복을 디자인하는 네. 디자이너신데 네, 네. 행복을 옷처럼 디자인하는 겁니까? 그러게요. 사실 이렇게 디자인하면 네. 뭐 제품 디자인도 있고 뭐 편집 디자인도 있고 그런데 네. 행복을 디자인한다는 게 좀 낯설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복이라는 게 그 외부의 어떤 것이 아닌 내 스스로가 만들어간다. 네. 그런 뜻으로 내 스스로 설계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디자인한다는 말을 쓰고 디자인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디자인 앞에 행복을 붙인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지금 제 스스로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맞게 보면 이제 제 삶을 살아온 거죠. 네, 옷을 디자인하듯이 예. 행복을 네. 내가 주체적으로 네네네. 디자인한다. 예. 뭐 만든다. 네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렇죠. 본인 이제 행복 디자이너시니까 해피 스마일 예. 이 배지를 달고 온 겁니까? 예. 요거는 이제 스마일도 중요하지만 네. 이 여기에 써 있는 글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습관이다. 습관. 네. 네. 그래서 행복은 습관인가 네, 보죠? 네, 그렇죠. 네. 행복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뭘 가져야만 아니면 어떤 상태에 이르러야만 행복한 게 아니고 네. 내 스스로 뭔가를 해 나갈 때 저는 어떤 행복감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어떤 말도 어떻게 보면 습관이고 네. 그다음에 생각도 습관이고 네. 행동도 습관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행복이라는 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지속적으로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네. 내가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행복은 습관이다 이런 말 쓰고 그래서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행복 디자인하고 이제 이어지는 거죠. 네, 에브리데이. 예. 지금 실행하고 계시는데요. 예. 고향은 어디신가요? 고향은 전라북도 익산입니다. 익산의 함열이라는 곳입니다. 네, 예. 익산의 함열이다. 네, 함열은 뭘로 유명하죠? 글쎄, 제 이제 어릴 적 기억이나 살펴보면 제일 유명한 게 돌로 유명한 곳이에요. 돌로. 그래서 네, 화강암. 화강암. 그래서 네. 전에 이렇게 보면 기억을 이렇게 살려보면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 갔던 산, 네. 그게 돌산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가보면 그 산이 사라졌어요. 네. 그 돌산이어서 돌 다 캐 쓰는 바람에 돌 다 캐가는 바람에. 그러는 바람에 네. 산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형이 바뀐 거죠. 네. 그런 추억도 있고 그래서 그때는 막 돌 공해가 이게 네. 돌 공장이 많다 보니까 돌 공해도 좀 심했고요. 네. 저는 이제 함열이라는 곳 자체도 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는 익산이라는 곳을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네. 익산은 옛날 사만 시대의 마안의 도읍지예요. 네. 마안의 도읍지고 백제 무왕 때는 그 천도를 네. 익산으로 하려고 해서 그 왕궁이라는 곳도 네. 있고요. 물론 이제 유명한 미륵사지도 있고 익산의 국립박물관도 있고요. 네. 그런 다양한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는 좀 또 어떤 자부심, 역사적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이제 자부심, 네. 함열, 익산에 네, 대해서 네. 갖고 계시는데 네. 지금 이제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글을 씁니다. 글을 네. 쓰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행복에 관련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걷기 모임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네.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나도 행복하고
더불어 행복한 어떤 세상을 좀 만들어 보자 네. 이런 일들을 주로 일상 속에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사단법인 행복 플랫폼 행복 해피허브. 플랫폼 해피허브 예. 대표를 맡고 계시죠? 네. 이 사단법인은 네. 어떤 성격의 사단법인입니까? 성격을 좀 말씀드리려면 네. 조금 그 전 이야기를 조금만 이제 드려야 되는데 네. 제가 2005년에 제가 삶이 조금 고달퍼서 네. 그 무렵에 그래서 제가 우연히 편지를 쓰게 됩니다. 네. 그게 김재은의 행복한 월요 편지라는 건데요. 네. 그걸 이제 쓰는 것도 그랬지만 제가 그거를 사람들한테 보냅니다. 네. 그때 이메일이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될 무렵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 독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독자들이 그래서 독자들이 이제 계속 이제 사람들 많이 만나니까 늘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2007년쯤에 그래서 이제 월요편지가 100번이 든 거예요. 네. 그때 편지 띄운 거예요. 네. 100번 지났는데 우리 밥이나 한번 먹자. 네. 그래서 모였는데 저는 그렇게 올 줄 몰랐죠. 한 네. 40여 명이 오신 거예요. 그냥 네. 그냥 편지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매년 행사를 합니다. 편지 행사를. 네. 3주년, 4주년, 5주년 쭉 해오면서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을 한번 제가 어떤 모임을 만들어야겠다. 네. 그래서 그 모임 이름을 해피허브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네. 해피허브. 해피허브라고. 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고향하고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해피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기쁘다, 행복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허브는 연결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제 고향이 함열이잖아요. 네. 함이 다함자거든요. 네. 그다음에 열은 기쁠 열자예요. 네. 그러니까 허브는 다함하고 관련이 있고 열은 해피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해피허브가 굳이 한자로 표현하면 함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뒤에. 네. 그걸 나중에 이제 발견하고 나서 네. 그래서 야, 이 이름을 잘 가져가야겠다. 그래서 네. 이제 언제부턴가 제가 호를 함열로 제가 쓰고 있어요 지금. 네. 이제. 한마디로 뭐 행복운동의 지도자로서의 맞습니다. 뭐 지도자라고 할 건 없지만 일상 속에서 계속 해나가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예. 대표님 그러면은 네. 이제 지금부터 대표님의 일생을 네. 세 가지 좀 키워드 중심으로 예. 살펴보고자 하는데 예. 이 해피허브가 대표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첫 번째 키워드를 예. 해피허브로 네. 선택을 하고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 해피허브가 좀 하고 있는 일을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나로부터 행복하고 더불어 행복한 세상 만들기 이렇게. 네. 나부터 행복해야 돼요. 예, 그럼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짓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혼자서 행복해야 되지만 함께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관련된 스스로도 제가 이제 저만의 행복 습관도 가져가는 거는 저를 이제 나로부터 행복하기 위한 것들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 행복하기 위해서는 뭘 할까 네. 함께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우연히 걷기 모임을 시작을 합니다. 네. 걷기 모임을 그래서 2013년에 걷기 모임을 시작하는데 그 걷기 모임 이름을 행복한 발걸음 모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네. 행발모라고. 네. 그런데 저는 그걸 또 행복을 발견하는 모임이기도 하다 네. 이렇게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매달 첫 번째 토요일에 몇 명 정도 참여합니까? 많을 때는 뭐 한 40-50명 되고요. 한 네. 보통은 30-40명 30, 40 정도가 명. 해서 네. 지금까지 연인원으로 하면 한 7,000명쯤 참여를 해서 매주는 아니고 매월 첫 번째 매달 첫 번째 토요일. 예. 회비는 내고 만나겠죠? 그날 뭐 자기 밥값 들고 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모임을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제가 행복 콘서트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2017년에 제가 책을 한 권 쓰게 돼요. 네. 행복 디자이너 김재은의 그깟 행복이라는 그깟 행복 별거 아니다 네. 그런 뜻으로 그래서 그깟 행복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그깟 행복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콘서트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지금 매달 지금 한 번씩 사람들이 모여서 인문학 강의도 듣고 음악 프로그램도 하기도 하고 네. 그걸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최근에는 휴먼 북 콘서트라고 해가지고 네. 사람 책 콘서트 네. 사람이 와서 책처럼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 휴먼 북 콘서트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거의 뭐 100번 가까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편지, 네네네. 행복한 편지죠. 네, 보니까 행복한 월요 김재은의 편지. 예. 행복한 월요 편지더라고요. 예. 이 행복한 월요 편지 발송 대상은요?
특별히 뭐 대상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들, 네. 그러니까 명함을 받거나 이제 알고 지내거나 하는 사람들의 이메일로 보내니까요. 네. 이메일로 보내니까 제 인생과 함께 온 모든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죠.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때는 뭐 만여 명이 됐었고요. 네. 지금은 한 5천여 명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고도원의 아침 편지하고 좀 비슷합니까? 네. 좀 성격은 좀 다르고요. 네. 고도원의 아침 편지가 책에 이제 좋은 구절을 쓰고 거기에 토를 다는 식이라면 저는 네. 일주일 동안에 저의 삶의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성격이 많이 다른 거죠. 이건 저는 김재은의 편지죠. 네. 고도원의 아침 편지는 그냥 아침 편지인 거고요. 네. 네. 그렇군요. 네. 20년 동안 써오고 계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1053번 편지를 썼습니다. 1053번. 네. 그래서 말이 1053번이지 20년 동안 네, 그럼요. 네. 한 주도 안 빠졌습니까? 어쩔 수 없이 쓸 수 없는 때가 있잖아요. 뭐 네. 해외에 있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환경이 있어서 아마 빠진 거는 손으로 꼽을 정도일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20년 동안 거의 빠짐없이 월요 편지를 지금까지 계속 네. 써 오고 계시고 앞으로도 살아있는 한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쓰실 것 같은데 첫 번째 이 월요 편지를 쓰시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그 당시에 문화 마케팅 회사를 하다가 네. 좀 이런저런 어려움을 좀 겪었어요. 네. 그러면서 삶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네.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고. 네. 그러던 차에 제가 우연히 이렇게 이제 막 근데 편지를 쓰겠다는 생각보다는 끄적거렸는데 그거를 이렇게 보내버린 거예요. 네. 제가 뭐 보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삶의 고달플 때에 뭔가 이렇게 반항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편지를 보낸 건데 네. 그게 어떻게 씨앗이 돼서 그 뒤로 이제 이왕 쓴 거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네.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쓰게 된 거죠. 편지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떤 겁니까? 한 주 동안에 제가 겪은 일, 느낀 거, 뭐 책을 봤으면 책의 이야기, 사람을 만났으면 사람 만난 이야기, 한 주 동안에 저의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한데 편지를 가서 보면 내가 이때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를 알게 돼서 이 조선왕조 실록처럼 김재은 실록이 된 거죠. 네. 저는 그래서 너무 쓰기 잘했다. 이건 일기하고 또 다른 면이 좀 있고, 그걸 또 다 공개를 또 해왔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이렇게 감출 건 없지만, 그래서 이제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저의 인생을 제 큰 의도는 없었지만 인생이 기록이 된 거죠. 저는 그런 습관, 그런 노력, 그런 꾸준함이 실제로 저의 지금 삶에 굉장히 큰 어떤 바탕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 때문에 더 행복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이 프로그램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좋은 행복 습관 한 번 시작하면 두 번이 되고 20년이 된다. 그럼요. 라는 이제 우리가 교훈을 좀 깨닫게 맞습니다. 되는데요. 자, 두 번째 키워드가 행복 디자인이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행복은 이 조건이나 상황의 산물이 아니다. 내 스스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다. 이미.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설계해가는 것. 이걸 이제 행복 디자인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고요. 그 디자인이 결국은 바탕이 되어야 내 행복은 내 스스로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돈이 얼마 있으면, 뭐가 되면 그런 조건으로 내 행복을 좌지우지하다 보면 행복하기 매우 어렵죠. 내 마음처럼 될 리가 없으니까요. 행복은 내 안에 이미 있고 내가 이 행복을 끄집어내서 사용하면 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라는 이제 말씀처럼 들리는데 대표님께서 생각하신 행복의 정의는 어떤 겁니까? 다른 말인데 행복은 정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가 안 되는데 저는 굳이 행복을 조금 설명한다면 보통 우리가 행복하면 다행행자에 복복자를 쓰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다행행이 아니고 행할 행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행복의 행이. 그래서 행할 때 뭔가 얻어지는 거. 그게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이 행복은 주는 것 같고 어떤 뭐 상황이 돼야 행복한 것 같고 그러지만 내가 뭔가를 할 때 그때 얻어지는 뭔가의 결과, 느낌
이런 것들이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행복은 네. 그래서 내가 주도할 수 있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세 번째 네. 대표님이 꼽으신 키워드는 꾸준함이에요. 네, 이 꾸준함의 의미는 어떤 겁니까? 결국은 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아주 굉장히 소중한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습관이 이미 되어야 꾸준함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꾸준함이 이거 내 삶의 중심에 와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누구라도 이렇게 꾸준하게 뭔가를 하면 네. 자기 삶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누구나 다 꾸준한 자신만의 습관을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꾸준함이 성공의 비결이다. 네, 맞습니다. 네, 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로 들리는데요. 인생을 잘 살려면 세 가지 줄, 세 가지 줄을 꽉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이 세 가지 줄이 뭡니까? 굳이 이제 표현하기 좋아서 이제 쓴 건데요. 인생을 잘 살펴보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밥줄. 네, 밥줄. 그다음에 밥줄이라는 게 꼭 밥을 먹는다가 아니잖아요. 네. 경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밥을 먹기 위한 것도 있지만 삶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즐긴다는 건 놀줄. 네. 놀줄. 그리고 자기만 재밌으면 뭐예요? 네. 함께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같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내가 가진 것들, 시간이든 돈이든 그다음에 경험이든 뭔가를 나눠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줄줄. 네. 그래서 밥줄, 놀줄, 줄줄.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지면 네. 이게 좋은 삶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세 줄을 그렇게 표현해 본 거죠. 밥줄, 네. 그리고 놀줄, 네. 줄줄. 네. 이 세 가지가 네. 잘 균형을 갖추는 인생이 정말로 균형이 갖춰져 있는 삶,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밥줄은 잘 알겠어요. 돈을 벌어야 된다,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 이를 통해서 자기 실현을 한다. 라는 걸 알겠는데 이 놀줄과 관련해서 좀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논다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약간 부정적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그래 오다 보니까 잘 생각해 보면 논다는 게 인생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이다. 왜냐하면 내가 돈을 벌고 땀 흘리고 일하는 게 이 뭔가 즐기고 놀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정작 그걸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일만 하고 놀 줄 모른다면 그 인생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불행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스키 될 스키 부자가 쓴 책이 있어요.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 이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인생의 목적이 여가를 즐기는 데 있다 이렇게 나와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논다는 게 막 그냥 놀기만 한다는 뜻이 아니고 인생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일도 즐기게 되거든요.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일줄만 잡고 계십니까? 놀 줄은 전혀 모르신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밥줄 일줄만 잡지 마시고 꼭 놀아야 된다. 잘 놀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줄 줄 알아야 된다. 벌기만 하면 뭐하냐. 그렇죠. 좀 줄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버는 거를 삶에 지나치게 중심을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을 마칠 때까지 버는데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벌어서 통장에 잔고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요. 내가 죽었어요. 그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숫자가 진정으로 가치가 있으려면 누군가가 그걸 써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쓰든 아니면은 뭐 이웃이 쓰든 아니면은 뭐 어려운 사람이 쓰든 누군가가 써야 되거든요. 저는 그게 그러려면 뭘 해야 되죠? 그 줘야 되는 거죠. 안 주고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줄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생은 버는 게임이 아니고 잘 생각해 보면 쓰는 게임이에요. 그게 뭐 꼭 돈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든 경험이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기꺼이 세상에 쓸 때 그게 진정으로 내가 어떤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 싶어서 이 줄줄도 뭐 놀 줄 못지않게 중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질문인데
앞으로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어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특별한 뭐 새로운 삶이라기보다는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이어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제가 느끼는 나로부터 행복하고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일, 그런 일들을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지만 사람이 숲에서 인생을 만나는 그런 삶 속에서 인생 2막이 어떻게 보면 더 기대가 되거든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존재라는 걸 일깨우는 행복 디자이너로서의 어떤 역할을 꾸준하게 해나갈 생각이고요. 그것들이 인생 2막에 가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이 더 많아질 것 같고 그래서 좀 약간 기대도 되고 설레고 그렇습니다. 행복 디자이너로서의 삶을 넘어서 행복 전도사, 행복 바이러스의 삶을 기대를 해보고요.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단순히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고향이라는 생각이 먼저 이제 듭니다. 그런데 고향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이제 호남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뭔가 애틋하고 내 인생 같다는 생각도 때론 들고요. 그리고 포근한 어머니의 품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또 하나는 호남을 생각할 때마다 살아있는 공동체 정신의 고향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큰 중심 역할을 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거기에 작은 뭔가를 함께 해온 것 같아서 늘 뿌듯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정신, 그 힘을 잘 갖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호남은 나에게 큰 기둥 같은 거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랑스러운 호남을 만나보는 KBC 호남호남인. 오늘은 행복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는 믿음으로 행복을 디자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행복 디자이너 김재은 대표님과 함께 했는데요. 행복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오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죠. 우리 모두 당장 오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하게 살아가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